세상에서 평화의 성역이 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의 방일 겁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을 소름 돋게 만들 거예요. 자신의 아이 방이 비어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육아에 지친 한 어머니가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림과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는 녹음을 하기로 결심했죠. 잘 들어보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요. 여기가 아기의 방이에요. 불을 끌게요. 아기는 이미 한참 전에 놀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너 거기 없었잖아. 알겠어. 좋아. 그냥 둬. 상관없어. 아기가 우리 편히 있게 해줘. 아기가.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너야? 무슨 일이야? 대충 무슨 일이야? 아하. 이게 원래 테이블 위에 있었어야 했어. 그리고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가 불을 끄고 방을 나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여. 그런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 바닥을 잘 봐. 몇 초 전만 해도 책상 위에 있던 봉제 인형이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엄마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다시 방을 나가. 그리고 그때 최악의 일이 일어나. 엄마가 다시 옷장을 비추자 인형이 혼자서 움직여. 그 인형은 엄마가 20년도 더 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선물로 받은 도자기 인형이야.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후 영상에서 엄마가 방을 보여주는 동안 장난감들이 혼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인형도 다시 위치를 바꿔. 아기가 놀고 있어. 모든 일의 원인인 그 인형. 벽에는 저 두 개의 그림만 붙어 있어. 그 인형 자체는 나랑 함께 가지고 다니는 건 뭐야 도대체? 잠깐만 봐.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화나게 하지 마. 나한테 맞고 싶지 않으면 그러지 마. 몇몇 시청자들은 완전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인형이 그 소녀를 질투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고 했죠. 너라면 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저런 걸 두고 자게 둘 수 있겠어? 만약 네가 평화를 찾으려고 교회에 갔는데 결국 악마 그 자체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2026년 3월 22일 샌디라는 이름의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 있는 은총의 성모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 그때는 조용한 경배의 시간이었어. 그 시간은 보통 신부님이 계시지 않는 평화로운 순간이야. 샌디는 막 도착해서 온 마음을 다해 9일 기도용 초를 켰어. 하지만 그때 침묵이 깨졌고 샌디는 이상하고 불안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본능적으로 자리에 앉았지. 샌디는 휴대폰을 꺼내 기도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뱀처럼 강하게 슉슉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 그를 둘러싼 신도들은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잘 봐.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한 용감한 여성이 다가와 그에게 성수를 붓는 순간이야.
반응은 즉각적이고 매우 격렬해. 그 남자는 마치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어두운 존재와 죽음을 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몸부림쳐 두 애안의 긴장은 견딜 수 없을 정도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존재가 완전히 통제권을 잡고 자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할까봐 두려워했어. 절박해진 샌디는 경찰관을 찾아가 긴급하게 신부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처음에 그 경찰관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 그는 처음엔 이게 질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영상을 직접 본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신부를 직접 호위할 수밖에 없었지. 경찰관은 재빨리 상황을 평가하면서 장비 가까이에 손을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한편 신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재단 한가운데에서 테마의식을 시작했어. 나는 너베나처를 켜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고통받는 저 남자를 보자 나도 앉아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느꼈어. 알다시피 그들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 이건 사실 약 15분 정도 계속됐어, 대략. 그래서 나는 신부님을 부를 수 있도록 사무실로 갔는데 사무실이 닫혀 있었어. 우리 교회에는 부속 학교가 있어. 마침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있잖아, 내가 그 선생님한테 저기 신부님을 여기로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 말을 믿지 않은 것 같았어. 그 선생님이 알겠어. 사무실에 가서 경찰관에게 말해. 라고 했어. 그리고 알다시피 신부님과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 학교에 들어갔고 그 경찰관이 바로 거기 있었어.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지. 도움이 필요한 남자가 있어요. 그는 빙의 됐어요. 저도 내 생각에는 그래 보여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그때 그들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즉시 경찰관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샌디는 그 남자의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재빨리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샌디는 그 빙의 든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오래된 어두운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신에 따르면 테마의식 중 악마의 눈을 보면 그 존재가 영혼에 달라붙어 집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테마가 효과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끝내 확실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의 한 영화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영상의 촬영자는 단지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옆 칸에 들어갔다고 했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는 변기 위에 올라가 위쪽 틈으로 친구를 놀래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건 정작 놀랄 사람은 그 자신이었죠. 네가 나 놀래키려는 거 알아. 화면을 잘 봐.
그 남자아이가 올라가서 아래를 비추는데 칸마기아는 완전히 비어 있어. 그의 친구는 거기 없어.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여기 잘 봐. 저기 있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창백하고 시체 같은 모습의 여자가 천장 구석에 딱 달라붙어 있어. 완전히 중력을 무시한 채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마치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공포가 그 소년을 사로잡아.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녹화가 갑자기 끊겨.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 됐어. 그의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천장에 있던 그 여자는 누구 혹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작이라 말하지만 작성자는 한 번도 해명을 한 적이 없어. 자신의 정체도 밝히지 않았고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어. 침묵만이 이어졌지.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 화장실이 경계 공간, 즉 인간의 경계심이 낮아지는 곳이며 하위 아스트랄계 존재들이 나타나기 좋은 장소라고 주장해.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쩌면 그 여자는 아직도 누군가가 또 들여다보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건 새로운 시작, 기쁨의 순간이어야 해. 하지만 만약 그 집에 이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널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6년 3월 26일 엘리샤는 무척 기뻤어. 그녀의 오빠가 막 텍사스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 하지만 그 행복은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어. 바로 그날 그녀의 오빠는 이사로 지쳐서 엘리샤에게 영상을 보냈지. 가장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눈을 떼지 마. It's fucking crazy. 나무로 든 서랍장을 잘 봐. 서랍장이 바닥을 긁으면서 그를 향해 미끄러져 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를 봐. 완전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침대 위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마치 아주 무거운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돌아서서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 그의 여동생은 그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 증거가 필요했거든. 그리고 정말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됐지. 여기가 탈의실이야.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아니. 쉬. I want to do this. 세상에. 그냥 나를 때렸어. 말해, 방금 나 때렸잖아. 그러지 마. 성경이 바로 저기 있어. 그건 친절하지 않았어. 난 네가 내 물건에 관심 없다는 걸 확신해. 지금 잘 잡고 있어. 난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넌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어.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움직여도 돼. 난 너 안 무서워.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난 너 안 무서워.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난 너 안 무서워. 여기 있어. 어디에 있든 나를 만지지 마. 이런 거 내뱉고 싶지 않아. 물건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서랍장이 그를 들이받고 악마 같은 힘으로 넘어졌어. 바로 그날 밤 엘리샤의 형제는 몸에 참을 수 없는 화끈거림을 느꼈어. 확인해보니 몸에 빨간색으로 3개의 긁힌 자국이 있었지. 모독된
삼위일체의 표식이었어. 서랍장에 부딪힌 자국이거나 집에서는 무언가의 발톱 자국일 수도 있어. 막 이사 와서 갈 곳이 없어 그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다음 날 그 존재가 일으킨 완전한 난장판을 치우기 위해 다시 집에 돌아갔어. 수많은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지. 그는 정리를 하면서 휴대폰을 녹화 상태로 두었어. 그리고 그가 찍은 영상은 널 소름 끼치게 할 거야. 물건들이 더 이상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어폰을 끼고 잘 들어봐. 목소리 깊고 걸걸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저주받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지. 그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카메라의 마이크가 그 소리를 완벽하게 포착했어. 보통 잔류양혼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게 악마라고 확신하게 된 거야. 엘리샤는 오빠에게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투자를 잃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어. 말해봐. 너라면 그곳에서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겠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며칠 전 밤에 이 근처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고 내가 뭔가를 찍은 것 같아. 빈 식당의 야간 근무는 항상 불길한 분위기야. 가끔은 피로 때문에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상일 때도 있어. 이제 미국 텍사스 2020년으로 가보자. 이 영상을 올린 카일은 동네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 어느 날 밤 그의 근무 동료가 창백한 얼굴로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다가왔어. 일하는 도중 누군가가 어깨를 세게 밀었다고 했는데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 카일은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었지. 여기 내 친구가 온다. 뭔가가 그의 왼쪽 어깨를 밀 거야. 우와, 정말 빨랐어. 그는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정말 놀랐어. 그는 내 친구에게 몸에 뭐가 붙었는지, 벌레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니었어. 그가 내게 말하길 뭔가가 자신을 밀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 이제 이걸 다시 보자. 저기 있네. 이제 프레임별로 살펴보자.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그의 왼쪽 어깨 너머로 봤어. 구체가 구름, 그러니까 일종의 구름이 바로 여기 생길 거예요. 좋아요. 어깨 위에 뭔가가 있어요. 다음 프레임에서는 사라집니다. 다음 프레임에서 그것을 찾으려 돌아봅니다. 저게 대체 뭐였지? 잘 봐. 화면 뒤쪽을 봐. 카일의 동료가 천천히 걷고 있는데 바로 왼쪽 어깨에 봤어? 어떤 안개 같은 것, 어둡고 짙은 구체가 갑자기 나타나.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그 남자가 놀라서 돌아보기에 충분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이상한 현상에 형태가 있다고 곧바로 지적했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얼굴까지 보인다고 해. 가게 주인은 그곳에 어두운 과거가 없다고 주장해. 하지만 네 생각은 어때? 그걸 보고 느낀 후에도 계속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겠어? 그날 밤 그 소년을 정확히 무엇이 혹은 누가 만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깜밤중에 혼자 길을 걷다가 바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를 느꼈지만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어? 자정이었고 마빈이라는 남자가 산타크루스에서 열린 행사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 밤은 유난히 조용했지. 마비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 텅 빈 거리들이 이상하게 밝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오싹한 무언가가 침묵을 깼어. 잘 보고 잘 들어봐. 안녕 친구들, 잘 지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여러분에게 밤 12시 산타크루스 포리오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제가 어디서 오는지 말씀드리면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여러분께 산타크루스의 밤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말소리가 들리네요. 어이. 가만히 들어봐. 이제 여기서 가르쳐 들리네요. 나에게 산타크루즈에 귀신이 나온대. 에이, 여기 산타크루즈에서는 귀신이 나온대. 그럼 난 가는 게 낫겠다. 어이, 산타크루즈에서는 귀신이 나온대. 나가지 마세요! 여기 귀신 나와요. 여기 귀신 나와요. 여기 귀신 나와요. 개 짖는 소리 들리죠? 개 짖는 소리 들리죠? 아스팔트를 울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말발굽이 땅을 세게 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그 사람 바로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마비는 거의 목덜미에 숨결이 닿을 듯한 존재를 느끼고 재빨리 카메라를 돌려 거리를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말발굽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커지는 바로 그 순간 동네의 모든 개들이 동시에 울부짖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음 그 자체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본 것처럼 절박하게 지저댔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르비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댓글로 당신은 그의 곁에서 말을 탄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